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못 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내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못 가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최근 시장 주도주들의 공통점을 파악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 사태 발생 후 최근까지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위치를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향후 실적과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결론을 내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29포인트에서 20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인가. 추세적으로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약간 주춤거리는 조정의 가능성은 이번 주 후반 가선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코스닥은 이미 폭락 이전 가격대까지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역시 코스피와는 조금 다르게 종목군들이 이 사태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5월 들어서 어쨌든 가장 강력한 주도주 맥락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카카오는 5월 초에 들어서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해서 계속적인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역시 3월 19일 날 바닥을 확인하고 4월 말쯤에 와서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5월 가서 여전히 신고가 행진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9년 연말에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오늘까지 5월 26일까지 시가총액 10위권의 종목군들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변함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모비스, 포스코 요 세 종목은 일단 탈락을 했고, 현대차도 지금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로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 네이버 역시 늘어났죠.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특히 삼성 SDI가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LG화학과 삼성 SDI는 2차 전지 개념, 전기차의 개념이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나치게 올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성장주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으로 성장주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단순한 성장의 기대감과 실적이 실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이러한 성장,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셀트리온 여전히 시가총액은 올라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여기 새롭게 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삼성 SDI, 카카오, LG생활건강, 현대차 지금 시가총액의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표를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그만큼 지금 이 사태 이후에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볼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2년, 3년, 4년 길게 보면요, 이러한 형태까지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태가 앞으로의 전 인류, 전 글로벌, 전 세계적인 생활 패턴을 다 바꾸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황들을 쭉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회색 잘 안 보이는 선이 GDP 성장률입니다. 자, 과거에 90년도에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은 공기업자 한전, 포스코, 은행주가 상당히 주도주였고, 그 다음에 전자 쪽, 통신 쪽이 주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97년에 IMF가 맞으면서 회색선이 크게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상황.
그 다음에 2000년부터는 역시 통신주가 주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전자, 조선, 철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만 해도 여러분 회색 선의 성장률을 보시면 5%대에 있습니다. 5%대에 있습니다. 5% 전후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주도하는 쪽이 결국은 GDP 성장률을 주도하는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였다. 이런 맥락이 되는 것이죠. 2010년에 들어와서도 초반에는 역시 5%대의 성장률을 우리가 보인 상태였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 철강 등 경기 관련주와 화학, 자동차 등 경기 관련주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초반에 자동차, 금융에서 IT, 바이오로 주도주가 바뀝니다. 자, 이제 2020년입니다. GDP 성장률은 우리가 여기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태가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이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주들은 결국은 언택트 관련주, 소위 말하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과 또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 역시 성장 개념으로서 주도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 자체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글로벌리 즉 경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나온다는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향후의 주도주 맥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왜 못 가고 있느냐, 지금 왜 못 가고 있는 것인가? 똑같이 네이버, 카카오처럼 3월 19일 날 똑같이 바닥을 찍었는데 왜 못 가고 있는 것인가? 뭔가 좀 차이점을 뭔가 좀 느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쪽에 위에 게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아래 것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는데, 자, 바닥은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제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5월 달에 시세가 출발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 4월 말부터 해서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죠. 그런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은 똑같이 바닥을 똑같은 시점에서 찍었지만 먼저 4월 초에 이미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 미리 나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4월 초에 미리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미리 나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의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이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4월 초에 미리 다 돌파를 하고 미리 겪어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서 바로 올라갔지만 셀트리온은 이 돌파 이후에 지금 이 위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파한 이 위에서 지금 또 한번 앞에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면서 다시 옆으로 새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러한 시세가 사실 이 돌파하면서 너무 세게 나왔다는 것이죠. 즉 이 돌파 이후에 이 시세, 현재 나오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러한 시세가 이미 셀트리온은 돌파하면서 너무 세게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가격 측면에서는. 이에 따라서 그만큼의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에 고점을 제일 먼저 돌파를 한 첫 번째 1주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번 주자가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갔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 뒤에 이 쉬는 상황 하에서 이제 두 번째 주자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돌파를 하고 실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잘 보시면서 지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의 실적에 문제가 있느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문제가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이미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새로운 어떤 목표 가격을 내린다든가 이러한 어떤 자료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심포니 헬스라는 의료 전문 정보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셀트리온이 올 1분기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미국 시장에서 미국
조사업체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실적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1분기까지만 해도 또 작년 실적까지만 해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유럽 시장이 주력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실적이 미국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급적으로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5월 들어서 그러면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팔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5월 4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매수 우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매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을 역시 5월 들어서 오늘까지 살펴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시젠, 카카오, 아모레페스틱 이렇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역시 외국인이라든가 또 공매도라든가 전혀 수급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이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먼저 갔다는 측면이죠. 이미 제일 먼저 고점을 돌파하고 먼저 올라가 있고 그런 다음에 쉬는 이런 과정 속에서 2번 주자, 두 번째 주자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쉰 만큼 앞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수급 측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답답하십니다. 답답하시고 상당히 화도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포모 증후군이죠. 포모 증후군. 이것은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Fear of missing out인데요. 즉 나만 왕따 됐다. 나만 소외됐다. 그에 따른 두려움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즉 다른 종목 다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헬스 내 것만 못 가고 있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완전히 왕따 됐다. 스트레스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물론 여러분들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높은 시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포모 증후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성장성, 향후의 실적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특별한 마이너스 요인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다시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쉰 만큼 쉬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